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20개가 넘는 주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지고 건강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대기질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돼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LA 도심에서 100년 넘은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싱크홀에 빠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장내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서자 백악관이 정확한 감염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보이라이트 냉동창고 화재 한 달이 지나도록 악취와 해충 피해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재난지역 선포와 주차원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그동안 학업 중엔 제한 없이 체류를 허용해왔던 유학생들에게 4년까지만 머물 수 있도록 비자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체류를 연장하려면 엄격한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당장 유학생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F비자를 가진 외국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을 위한 제2비자 소지자들은 최장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사실상 기한이 없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978년 이후 무기한으로 입국한 유학생들 중 수천 명이 수업에 등록해 영구적인 학생으로 남았다며 비자 악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체류 연장을 위해 이민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졸업이나 연수 종료 뒤 취업 혹은 출국 등에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탓에 이민 사기가 만연했다며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원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정부는 합법 체류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왔습니다. We want to know where those students come. If somebody is coming from a certain country and they're 100% fine, which I hope most of them are, but many of them won't be. 재작년 현재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80만여 명이고 작년 기준 한국인 학생과 가족은 13,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또 외국 언론사 소속 취재진은 240일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중국 국적 언론인은 더 짧은 90일로 1회 체류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외국 유학생들의 전학 사유나 전공 변경 필요성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꼼꼼히 살피겠다는 겁니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규제의 불법성 논란마저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연기가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20개가 넘는 주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질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악화돼 주민들에게 외출과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는 800건이 넘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온타리오주 북부에서만 18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이동한 연기는 미시건과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거쳐 뉴욕 등 미국 동부 지역까지 뒤덮었습니다. My eyes are burning, my lungs are burning. I've got a splitting headache. It's brutal. Definitely smoke. Definitely a very heavy smoke smell. I saw the signs flashing when we were driving here. Oh, yeah. I was worried about her because of the asthma.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도 한때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집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질이 위험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폐에 깊숙이 침투해 천식과 만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와 기저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연기가 뉴욕을 뒤덮으면서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야외에 머물 경우 담배 10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페트로니 대기오염 전문가는 현재 뉴욕의 공기질 지수를 기준으로 야외에서 3시간을 보내면 담배 약 2.5개비, 하루 종일 노출되면 약 10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그을음, 중금속 등이 포함된 초미세 입자가 폐에 깊숙이 침투하고 혈류까지 들어가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ike the earth smoking a cigarette and we're getting the secondhand smoke. 현재 뉴욕시의 공기질 지수는 최고 176까지 치솟으며 모든 사람에게 건강에 해로운 적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Many places in the state will be considered very unhealthy to be outdoors. Let me repeat, very unhealthy to be exposed to this temperature, not just for sensitive groups. And the greatest impacts will be in the western and southern part of our state. And we're all going to see and smell smoke. It looks fine here in Albany right now, but it's going to change. 뉴욕시와 뉴욕주는 외출과 야외 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N95 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냉방센터를 개방하고 도서관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무료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LA에서 오늘 새벽 도심 한복판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00년 넘은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무너지고 주민들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대 교통 혼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물이 순식간에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들도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물에 잠긴 버스 수십 대는 차고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지하에 배설된 36인치 규모의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대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Heard all the helicopters and we were like, what's going on? We looked it up and saw the huge water main break and it's like, wow, it's our neighborhood. So 막대한 양의 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고 급류에 휩쓸린 주민이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거센 물살에 도로와 보도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2명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인근 건물과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차면서 2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Like a dust inside, flooding inside, everywhere inside the restaurant, and the sidewalk broke down on the sidewalk building for the takeout window. Yeah, it was like everything shut down in the restaurant. 출근길 사고 수습을 위해 선셋 블러바드와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현재 사고 지역 통행이 일부 제한됐고 사고 구간을 지나는 메트로라인 16번과 105번 등 여러 버스가 우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수도관은 지난 1916년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노후화된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 수도관 내부 수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점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when our infrastructure is so old. It's my understanding that these pipes are over 100 years old.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사고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고 완전 복구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미국에서 장내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감염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각 주 보건당국과 협력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정확한 오염 식품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f this outbreak every year, but there has been an unusually higher number, and that's why we're working with the FDA and other partners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 to increase detection methods, provide the guidance, and then also, most importantly, trace the outbreak back to its original source, which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oing. 앞서 일부에서는
연방보건 예산과 감시 프로그램 축소가 이번 집단 감염 대응을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백악관은 필요한 인력과 지원은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예산 삭감이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31개 주에서 7,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보건당국은 상추 등 잎채소를 포함한 여러 식품을 중심으로 공통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과일과 채소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섭취하고 설사와 복통이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노숙자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노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지난 1월 실시한 2026년 노숙자 전수조사 결과를 당초 예고했던 시점을 넘겨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조사는 노숙자 지원 예산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LA시는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시장은 최근 일부 노숙인들이 잠든 사이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해 밤을 새우려고 메삼페타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측은 노숙 생활이 약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마약 사용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나치게 희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LA시는 최근 몇 년간 거리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수조사 결과는 실제 감소세가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노숙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몰기지 평균 금리는 6.55%, 지난주 6.49%보다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년 고정 몰기지 금리도 5.93%로 올라 대출 부담이 다시 커졌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 매수 수요는 다소 둔화됐지만 매물은 늘어나고 주택 구입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와 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은 올해 미국 집값 상승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집값은 사실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 보일하이트 대형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악취와 해충 문제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재난지역 선포와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부패한 식품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설치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의 대피와 장기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 화재가 아닌 공중보건 위기로 보고 보다 강력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에어비앤비와 협력해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100만 규모의 긴급 임시주거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고 주변 일부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무료 임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약 8,500만 파운드의 냉동식품이 부패하면서 심각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국은 화재 복구와 함께 환경과 공중보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내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 역시 홍해의 원유 수송로 봉쇄와 사우디 원유 시설 공격 등 보복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 세계 석유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현지 시간 16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게슘섬 주변과 반다르 아바스 인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미군의 공습은 지난 11일부터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y were not to fire on commercial vessels mov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And unfortunately, they have made the tragic decision for them to do that. 미군에 맞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해온 이란은 다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은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가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을 후티 반군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장악할 경우 전 세계 석유 수급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 충돌을 벌여온 후티 반군은 사우디 원유 시설에 대한 전면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ولكنه تذكير للعدو السعودي أما المعادلة الحقيقية فهي مطار صنعاء بمطار الرياض.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15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3척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는 많은 군함이 필요하다며 한국 조선업을 콕 집어 다시 언급했습니다.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듯 얘기했는데요. 당장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속내는 뭔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국방 관련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probably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몇몇 조선업체들을 살펴볼 거라며 직접 건조도 하겠지만 일부는 구입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얼마 전 G7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건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 주목되는 발언인데 행사에 온 한화 측 관계자는 한국의 조선 능력 이전을 내세우며 호응했습니다. Our shipyard in Korea puts out about one ship a week. We have a plan to bring that capability to Philadelphia. 당장 한국에서 만든 배를 미국이 구매하겠다는 것 같지만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상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우선 법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비전투함의 경우 동맹국으로부터 2척까지 건조하는 국방 수권법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이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여기에 국방 예산법까지 통과돼 예산이 확보돼야 건조와 구입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두 개의 법이 연속으로 통과돼야 한국산 군함의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배의 주요 블록을 수입해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방법도 거론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속도전을 암시하는 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번 행사 장소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주였습니다. 조선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시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방어하겠다는 보석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지난 5월 말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국 증시의 출렁임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계좌에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의 평가액이 1,500만 원이 넘으면 단일 종목 ETF 투자 자격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계좌에 최소 3천만 원의 현금을 예치해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하는 거래의 단위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상품은 한 주씩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단일 종목 상품은 한 주에 1, 2만 원 정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훨씬 가격이 낮아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했습니다. 이를 20만 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매매 단위를 20주씩 높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위험 투자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소액 금액을 가지고 위험 투자 성향이 좀 높고. 투자자 교육도 강화합니다. 거래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평가 점수가 60점을 못 넘기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시적인 거래 정지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더 다른 더 큰 부작용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매매 단위 수량을 20주로 높이는 방안은 증권사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 11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 작가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당권 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매블쇼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시민 작가. 지난달 제기한 이른바 증축 재건축론을 다시 꺼내들며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것도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유 작가의 발언에 여권 친명계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친명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유 작가는 사이비 예언자가 되려는 것이냐며 비판했고 친명계 장철민 의원도 SNS에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춰달라며 유 작가를 맹폭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반면 정청래 후보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 대표 농객의 폭탄 발언을 두고 여권 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친명, 친청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년 6개월 만에 2.75%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한 건데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가 회복되며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이 됐고 반면 물가는 2달 연속 3%대로 오르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세 가지 측면 모두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신총재는 지난 5월 발표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2.6%가 지금 상황에선 너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총소득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1분기에 국내 총생산이 3.8% 증가하는 동안 국내 총소득은 13.2% 늘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많아 소비도 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1분기에 유례없는 그런 수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게 수출이 워낙 잘 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가 아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신 총재는 앞으로 있을 회의가 살아있는 회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시장에선 10월 추가 인상을 점치고 있고 다음 달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성장률 지표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약간 양극화된 성장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오히려 더 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10월 정도의 인상 한 번 더 가져가는 또 흐름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에 달러 대비 환율은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7일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판결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앞으로 10년간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을 2달 앞두고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적은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 권 전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메시지. 또 통일교 인사에게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고 보낸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그럼에도 권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밥은 먹었지만 돈은 받지 않았고 특검이 확보한 증거도 별건 수사에서 비롯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증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도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권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